안녕하세요. 말랑팡스의 로드맥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선 지금까지 나온 너프 저격총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이 중에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별로인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좋은 저격총이란 뭘까요? 다른 총보다 더 먼 거리에서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게 좋은 저격총이겠죠? 멀리서 정확하게 맞추려면 정밀한 부품과 강력한 총탄을 사용해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너프 저격총은 다른 블래스터랑 비교해서 딱히 정밀하지가 않고 위력이 강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사거리도 정확도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좋은 너프 저격총을 고를 땐 실제 저격총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성능보다는 우선 멋, 다음으로 편의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멋의 경우 사람마다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저격총다움, 즉 스코프와 양각대가 달리고 길고 날씬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위표의 제일 아래에 들어갈 녀석은 스타워즈 만달로리안 엠번 페이스 펄스 블래스터입니다. 생긴 건 원작의 모습을 그럴듯하게 재현해 주었습니다. 거기다 길이도 엄청 길어요. 영상 제작 시점에서 가장 긴 너프 블래스터네요. 양각대가 없긴 하지만 원판이 원래 없죠. 개머리판이 도저히 어깨에 갖다 댈 수 없는 길이라는 건 원판은 갑옷을 입고 사용하니까 갑옷이 없으면 오히려 이게 당연한 걸까요?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다트를 여러 개 장전할 수 없고 매번 사격할 때마다 약실을 열고 다트를 넣어야 하는 것도 원판이 단발 블래스터니까 불편해서 못 써먹겠네요. 길다는 것 말고는 좋은 게 없어요. 다음은 메가 아큐 스트라이크 썬더 호크입니다. 일단 양각대가 있고 위쪽에 스코프를 달 수 있는 레일도 있지만 저격총이라고 하기엔 좀 짧죠. 그런데 이 녀석은 길이를 늘릴 수가 있어요.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저격총다운 날씬한 느낌은 전혀 없고 레일도 같이 앞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스코프 다는 게 의미가 없네요.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편의성 면에서도 클립이 전용 규격이라서 범용성이 떨어지는 데다 옆으로 크게 튀어나와서 사용할 때 이래저래 거슬립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없는 블래스터네요. 다음은 아큐 스트라이크 랩터 스트라이크입니다. 이 녀석의 가장 큰 문제는 스코프를 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이런 접이식 조준기가 달려있는데 실용적인 면에서는 이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저격총에 스코프가 없으면 좀 많이 허전하죠. 스코프 안 쓴 걸로 유명한 전설적인 저격수 시모 헤유해도 홍보 사진 찍을 땐 스코프 달린 총 들고 찍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작동부가 너무 앞쪽에 있어서 장전 손잡이 조작과 클립 교체가 불편하다는 것도 단점이네요. 그래도 길이는 충분히 길고 아래쪽이 사선으로 처리된 디자인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다음은 포트나이트 BASR입니다. 포트나이트 시리즈는 현실 총기와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조금 과장되게 데포름에 되어 있어서 취향을 심하게 타는 게 문제네요. BASR의 경우 길이가 살짝 짧고 양각대를 달 수 없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성능이나 편의성 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AW 저격수총을 좋아한다면 구입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음은 포트나이트 헤비 SR입니다. 이 녀석은 바렛 M82 대물 저격총의 모델인데 직선적인 원본과 달리 굴곡이 생겨서 인상이 제법 달라졌습니다. 개머리판 길이가 짧은 것도 살짝 아쉬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메가 시리즈라 사격성은 괜찮고 길이도 길고 스코프도 들어있고 좀 짧지만 양각대도 달려있는 등 있을 건 다 있는 블래스터입니다. 다음은 아큐 스트라이크 알파 호크입니다. 이 녀석은 양각대랑 스코프가 기본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인 길이가 조금 짧다는 것이 감점 요인입니다. 다만 택티컬 레일이 본체 위쪽과 총구 아래에 있어서 액세서리를 별도로 구해서 달아주면 제법 저격총다운 느낌이 납니다. 조작할 때 딱히 불편한 점이 없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다음은 엘리트 2.0 이글 포인트 RD8입니다. 회전 탄창 급탄이다 보니 알파 호크와 비슷한 느낌이네요. 장탄수가 많고 성능이 좋아서 알파 호크보다 순위가 올라갔지만 양각대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무엇보다 길이가 짧다는 결정적인 감점 요인이 있어서 더 높이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다음은 N스트라이크 롱스트라이크 CS6입니다. 저격총이라고 하면 딱 떠올릴 만한 길고 날씬한 디자인이 최고 장점이지만 나온 지 오래되어서 성능이 좀 떨어지고 양각대와 스코프가 기본 구성품에 없다는 점이 아쉽네요. 다음은 울트라 855입니다. 총일이 굵고 서임기가 커서 좀 뭉툭해 보이지만 길이 자체는 제법 긴 편입니다. 스코프도 기본으로 달려있고요. 다만 구조상 개머리판이 너무 높아서 거의 들여다볼 수가 없네요. 장전 손잡이 이동거리도 너무 길어서 다루기 불편합니다. 그래도 들어서 당기는 볼트 액션 총기 작동 방식을 재현한 수동 너프건은 정말 많지 않으니까 이 점은 확실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격 성능도 높고요. 다음은 메가 센츄리온입니다. 길고 날씬하고 멋있죠. 거기다 화면으로는 전달하기 힘들지만 방아쇠를 당겼을 때 느껴지는 진동의 손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다만 장전 손잡이 이동거리가 정말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길어서 다루기가 좀 불편하네요. 거기다 내부 구조가 복잡해서 고장이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해도 이 녀석의 매력은 거부하기 힘들죠. 다음은 N스트라이크 롱샷 CS6입니다. 저격총의 필수 요소를 전부 갖추고 있는 블래스터입니다. 날씬한 느낌이 조금 덜하긴 하지만 길이가 길고 스코프와 양각대가 전부 들어있어요. 개머리판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좋네요. 앞쪽에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단발 블래스터가 달려있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내부 구조가 구식이라 성능이 살짝 떨어진다는 게 아쉽네요. 다음은 라이벌 엣지 주피터 XIX1000입니다. 이 녀석의 최대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성능입니다. 너프 브랜드의 블래스터로 개조 없이 저격을 하려면 파라오랑 이거밖엔 선택지가 없는데 파라오는 아큐 다트를 따로 사야 하니까 주피터가 온리 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이건 저격총 중에서 골랐을 때 한정이고 다른 라이벌 블래스터와 비교하면 평범한 수준이라는 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멋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전 손잡이를 들어서 당기는 볼트 액션 작동 방식을 재현해 준 게 좋네요. 거기다 양각대도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반면 길이가 좀 짧은 거랑 위쪽 레일에 달만한 스코프가 마땅히 나온 게 없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이런 게 있긴 한데 저격총 하면 레드닷보다는 스코프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순위표 위쪽에 놓기에 충분한 블래스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는 위가 있는 법이죠. 짜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너프 저격총은 바로 모듈러스 롱스트라이크입니다. 왜 N스트라이크 버전과 따로 순위를 매기느냐 하면 내부 구조가 바뀌어서 실질적으로는 다른 블래스터가 되었거든요. 성능도 다소 올라갔고요. 거기다 스코프와 양각대에 추가로 예비 클립까지 같이 넣어줬습니다. 원래부터 멋있고 사용하기 편했는데 여기에 액세서리가 더해지고 성능까지 좋아졌으니 이건 뭐 더 바랄 게 없네요. 이렇게 너프 저격총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뭔가 빼먹은 것 같은데. 또 깜빡할 뻔했네요. 알파 스트라이크 울프 LR1 이런 염가형 제품은 다른 거랑 비교하면 너무 불쌍하니까 논외로 할게요. 사실 만달로리안 블래스터와 썬더 호크를 제외하면 나머지 블래스터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순위표 아래쪽에 놓은 랩터 스트라이크도 사용할 때 좀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못 쓸 정도까지는 아니고 포트나이트 계열도 생긴 게 취향에 맞는다면 순위표 위쪽의 제품들과 충분히 경쟁이 가능합니다. 이 순위에 찬성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래도 이 둘이 바닥에 깔리는 건 웬만하면 다들 동의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말랑팡사의 로드맥스타였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네이버 말랑팡스 카페에도 너프건 정보가 많으니까 기회가 되면 들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말랑팡스.